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지금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이분이 이제 대만 개입 발언을 좀 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자국 내에서는 그 우경 쪽에서 자국 내에서는 일단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이게 군사적인 발언이라기보다도 그냥 어, 자기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 중국과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중국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중국인들한테 이제 일본 가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일본 비행기라든지 여행사에서 그 일본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액 그 부분이 이제 환불이 나오고 좀 그러나 봅니다. 좀 지원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겠죠. 지금 중국 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1위가 일본 업체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국내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중국 내 다수의 여행사들이 일본 단체 관광을 대거 취소하고 있다. 단체 관광을 취소하고 있고 개별 관광은 좀 키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는 것들은 뭐 상관없는 거죠. 그건 못 막아요.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한한령도 그랬잖아요. 한한령은 한국에 단체 관광을 못 가게끔 했지 개별 관광을 못 가게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려고 했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행 항공권 예약 및 검색량이 급증을 했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국 내에서 그 리서치를 했는데 중국인 해외 여행객 선호도 1위가 한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책을 좀 펴고 있냐면은 올해 9월 달에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폈잖아요. 이게 되니까 이제 이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무비자로 입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시너지가 좀 나겠죠. 지금 이슈가.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이게 단체 관광객들은 누가 오냐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잘 안 와요. 젊은 친구들은 개별 관광을 오고 단체 관광은 그 뭐 숙박이라든지 쇼핑 일정을 막 짜기 귀찮은 50대 그 중장년층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무비자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명동이라든지 면세점에서 싹쓸이했던 그 중장년층의 단체 관광객들의 어떤 화장품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그게 이제 이슈가 좀 되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이 그래도 이제 Z세대 중심의 개별 자유관광객이 좀 다소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얘네들도 오고 과거에 한한령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과거 중장년층도 단체관광 무비자니까 이쪽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인 여행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단체 관광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세일즈를 하는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단체 관광 중장년층들이 한한령 이후부터는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갑자기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없었던 호감도 더 높아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또 중국이 또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만큼 그렇게 세게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K 화장품에 대한 수혜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좀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최근 3분기 때 실적이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향후 4분기 실적 혹은 내년도 1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게
OEM 기업입니다. OEM. 화장품 OEM 기업. 개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화장품 회사마다 변수가 많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러한 오프라인 쪽에서 로드샵에서를 보통 그것을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텐데 대부분 국내 이제 업체들은 이제 온라인 쪽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2 같은 기업은 이 수혜주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온라인 그쪽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좀 많이 하잖아요, 비중이. 그리고 개별 화장품들은 딱히 뭘 하나 찝어내기가 어려워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회사에다가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ODM, 뭐 이런 기업이 일단은 좀 첫 번째로 투자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좀 가져왔고 최근에 실적 컨디션을 보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일단은 2025년도 3분기 누적으로는 수익성이 전년 대비는 증가를 해서 괜찮습니다만은 1, 2분기는 좋았는데 3분기 때가 약간 다소 아쉬운 실적이 좀 나왔어요. 이때 전년 대비 2%가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볼게요. 코스맥스. 여기서 실적이 지나치게 좀 많이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려하고 있냐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좀 제가 분석한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 자료인데 요거 좀 같이 볼게요. 지금 화장품의 분기별 수출액을 보니까 2022년도 1분기부터 최근 이제 2분기까지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수출액 추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특정 산업이 특히 이제 K컬처에 관한 어떤 그런 쪽이잖아요. 이게 음식 문화나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냐. 근데 시장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K-뷰티 피크아웃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런 소비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해서 한국산 특히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옷을 입는 거나 신는 거,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먹는 거하고 입는 거는 문화적인 호감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쓴다는 얘기죠. 중국산 화장품 쓰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뭐 내가 모르는 화학물질 뭐 잔뜩 입혀가지고 오히려 내 피부가 손상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애기들 엄마들 그렇잖아요. 그 분유 같은 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아이한테 먹이는 분유만큼은 국산 거보다 우리는 못 믿어. 뭐 안 써. 그래서 유럽산, 호주산 거기 가지고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분유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러한 성장에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볼게요. 일단은 아시아 쪽이 지금 1위입니다. 이게 일본이 좀 커요. 생각보다 일본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껴있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좀 크다는 얘기고 또 중요한 점은 기초 화장품이 이게 마진율이 좀 높아요.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안티에이징이라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좀 더 높습니다. 색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제 가격 싸움이 조금 저가 싸움이 좀 커요. 그래서 이쪽에 먹을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타 이제 이 선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도 비중이 높고 이게 좀 마진율이 높아요. 아무튼 비중을 보면은 일단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화장품들이 지금 수요가 높다. 자, 그러면은 국가별로 보면은 중화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은
자국 내 화장품 ODM, OEM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극도의 가성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 안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저렴이 화장품들이 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동남아, 북미, 유럽, 중동 쪽 이제 이런 게 있죠. 중화권에서 자국 내에서 화장품을 많이 사니까 한국에 만약에 관광을 오게 된다면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소비가 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품질 면에서 좋으니까. 자, 그럼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품주가요. 조금만 실적이 약간 기대 못 미친다 그러면 주가 폭락이 너무 심해요. 이때도 그랬죠. 그냥 기대가 좀 컸을 뿐이에요. 근데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약간 해당되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너무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K뷰티 이거 거의 막판 아니야? 끝물 아니야? 피크아웃 아니야? 이제 이런 심리가 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이제 3분기 실적마저도 약간 기대에 못 미치고 역성장을 했죠. 뚝 떨어졌어요. 좀 이따 이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죠. 코스맥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제 ODM 기업들, 한국 콜마트까지 포함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볼게요. 왜 그럼 지금까지 위와 같은 이러한 성장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이 됐는지 그 원인을 일단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특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문화적 호감도, 신뢰도가 상승을 했다. 특히 MZ세대에서. 자, 그러면은 콘텐츠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하는 쪽이 글로벌 전 세계 MZ세대라고 한다면은 화장품의 주 고객도 MZ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화적 호감도가 일순간에 생겼다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겁니까? 문화적 호감도는 생겨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생겨나면은 그 추세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국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문화적 호감도가 떨어진 중국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볼게요. 지금 거의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2017년도였나요? 한알령이 생겼을 때가 보통 그때 주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좋잖아요.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옛날은 외래 문화라고 그래서 굉장히 배척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미움도 덜해진 거죠. 저도 그런데 저희 아랫세대들은 훨씬 더 그러겠죠. 아무튼 이게 약간 좀 빗나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호감도가 생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한번 생긴 문화적 호감도는 웬만해서는 소멸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화장품 얘기를 좀 꺼내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화장품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호감도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이냐? 아니요. 말로만 잘한다고 떠들어봤자 나중에 다 들통나요. 뭐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ODM, OEM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데가 있죠. 또 그 밑에 여러 업체들이 또 있어요. 색조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ODM 기업들도 있고 ODM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니까 자, 얘네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장품을 직접 원료를 자기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원료만 수입해가지고 마케팅에 의해서 세계 시장에 온라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과거의 화장품 회사들은 TV 광고를 해야지만 알려졌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TV를 안 보고 있잖아요. 주로 SNS를 보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들이 얘들의 특징은 자금이나 자산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생산 능력도 없어요. 없고
TV에다가 광고할 수 있을 만큼의 마케팅 자산도 없습니다. 그럼 걔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SNS죠.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이 SNS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화장품을 직접 원료를 못 만드니까 어디입니까? 이쪽에서 갖고 오잖아요. 자기의 마음껏.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액의 68% 거의 70%가 중소 인디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 이게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장점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브랜드가 런칭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시판을 하게 되는 그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주문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와 상품이 나와가지고 기획이 돼서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3개월밖에 안 걸려요. 이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제가 속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MZ 세대들은요,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어떤 쪽에서의 약간 좀 수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걔네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3개월 만에 만들어가지고 곧바로 그냥 아마존에 올립니다. 이걸 다른 데서 못 따라와요. 이 속도를. 근데 이 속도가 가능하게 됐던 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OEM 기업, ODM 기업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만 하면 다 만들어주니까. 3개월 만에. 엄청난 거죠, 이것들이. 그리고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패키징도 되게 중요해요. 패키징. 화장품을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MZ 세대의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교섭력도 서로 되게 좋대요. 화장품 OEM 기업과 그 인디 브랜드 그 담당 그쪽 부서하고 또 패키징하는 업체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좀 잘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미국에 있는 어떤 흑인 인플루언서가 자기 피부에 맞는 어떤 뭐 그런 거를 좀 못 찾았는데 이거 써보니까 이러한 스타일이 참 나한테 좋아. 그래가지고 흑인들 사이에서 그것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인디 브랜드들이 그냥 와장창 그 브랜드 그 제품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급량을 확 늘린다고 합니다. 이걸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이제 우리나라 K뷰티가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요즘 이제 좀 K팝은 약간 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얘기 좀 들리잖아요. 우리 K팝이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예전만큼의 반응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K뷰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과 품질과 소비자 트렌드에 누가 더 발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들은 소비자가 K뷰티를 외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딱 한국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국내 화장품의 수출액 증가가 단순히 K뷰티가 인기가 있다라는 수준에서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 상위적 수준입니다. 산업구조, 소비 트렌드에 대한 대응, 속도, 또 우리나라가 또 글로벌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각 국가별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가령 그 유럽 쪽은 친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친환경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게 어필이 되는 거고 중동이나 동남아에서는 미백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얼굴이 제일 하얘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순수 아시아처럼 백인처럼 생긴 걔네 말고 순수 그냥 아시아 쪽에서는 얼굴이 제일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은 화장을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바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애들은 이제 멀티 스텝 루틴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피부도 좋아지고 뭐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화장품만 바르는 게 아니라 뭐
뭐 클렌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뭘 바르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6단계를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사기에는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 MZ 세대들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 6개를 딱 나열하는데, 야, 이거 순서대로 바르면 끝장나. 너무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싸게 해줄게. 6개를 한꺼번에 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별 전략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그 경쟁에서 좀 세그먼트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런 쪽 측면에서 지금의 약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좀 불과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견해는 좀 그렇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코스맥스 실적을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역성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역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코스맥스 담당자가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3분기가 부진했던 이유는 2분기 때 이제 관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2분기 때 선출고가 좀 일어났대요. 4월 달에서 7월 달. 그래서 2분기 때 갑자기 매출액이 1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0%가 증가했잖아요. 그게 선출고였다란 얘기죠. 그래서 3분기 때 나왔어야 될 실적이 2분기 때 일부 좀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거고, 또 대형 거래처 쪽일 거예요. 8월 달에 재고 조정이 좀 겹쳤다. 재고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문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거래처 쪽에서 이미 재고를 많이 쌓아두기 때문에 3분기 때 굳이 또 재주문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4분기 때 나오죠.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높은 가동률 때문에 지난해 이제 코스맥스가 가동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공급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그 고객을 다시 이제 오더를 좀 받는 그 과정에서 아직 초기 오더 물량이 좀 적었다. 조만간 증가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중동 쪽 요 부분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국 쪽이 애들이 주력 시장이었잖아요. 그쪽에 공장 설비 규모도 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의 수요가 좀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신규 고객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비용 같은 거 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그럼 정확한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도 납득이 돼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고객사들이 선주문했기 때문에 재고는 많이 쌓아뒀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코스맥스는 중국 쪽보다는 지금 그 중동 쪽, 동남아시아, 유럽 쪽 이쪽의 실적 성장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비용을 좀 투자를 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간 실적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매출액은 12% 증가,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입니다. 14%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순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순이익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기업 가치를 볼 때는 이제 영업이익까지만 보는 게 맞고, 순이익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영업 외 비용단에서의 이슈기 때문에 올해가 떨어진 만큼 내년도는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맥스가. 순이익률이 여기 점이 순이익률인데 올해가 약간 좀 베이스가 좀 낮았어요. 그럼 내년도에서는 과거의 정상적인 베이스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순이익은 내년도에 좀 증가 폭이 좀 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모르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사줄 것이냐. 코스맥스 걸 사주지 않고 거래처 거를 사주겠죠. 코스맥스 거래처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맥스는 4분기 실적이 중국인이 와가지고 일으키는 실적에 영향을 안 줘요. 시차적으로. 언제부터 주냐? 고객들이 화장품 재고가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좀 빨리 오겠죠. 그래서 주문이 다시 좀 추가가 크게 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도 1분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요번에 이제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화장품에 대한 국내 소비량 뭐 이런 효과 데이터가 좀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생각보다 좋다, 생각보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좀 수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는 현재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를 즉시 뭐 코스맥스 제품을 중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니까 코스맥스의 거래처들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가 됐던 뭐 누가 인디 브랜드가 됐던 간에 국내에서 올리브영에서 사게 된다면 그 재고 소진이 좀 빠르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4분기 때 일어나게 된다면은 내년도 1분기 때 주문량이 좀 증가하면서 코스맥스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 성장 거기 따라서 주가에 반영이 좀 될 겁니다. 2025년도는 전년 대비 결산으로 가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14% 증가, 2026년도는 그보다 높은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는 있네요. EPS는 올해가 좀 안 좋았어요. 전년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예?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죠. 만약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것보다는 한 20%는 높게 나와야 돼. 한 요 정도 EPS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올해는 좀 순이익이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가 좀 비정상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내년도 정상적인 순이익이 나오게 된다면은 올해 대비 88%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 PR을 보게 된다면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기업을 볼 때 순이익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보통 EBITDA 뭐 이런 걸로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이익 영업이익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일단은 뭐 시장의 의견을 좀 갖고 왔습니다만은 요거는 지금 당장 급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맥스에 대해서 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중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조금 조정을 좀 받았어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 좀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지금의 실적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쪽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까 잠깐 그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데이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 자국 내에서 화장품을 소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해외 화장품 쪽을 선호하기보다는 야 우리도 메이드 인 차이나 화장품이 있어. 이제 뭐 유럽산, 한국산 거 안 써도 돼.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이제 자국 화장품을 좀 선호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여행 오게 된다면 여행 코스는 올리브영이잖아요.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쪽으로 가겠죠. 거기 있는 화장품들 대부분이 ODM 기업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이런 쪽에서 수혜가 좀 있겠죠. 그럼 한국콜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는 똑같아요. OEM 접근 글로벌 한 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옛날엔 3위였는데 지금은 2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1위, 2위가 ODM 쪽으로 이제 한국콜마 2위. 보통 OEM도 있는데 ODM입니다. 주로 매출이. 이거는 이제 원료 배합 능력이 있는 대형 화장품 업체들은 자기들이 연구 개발해가지고 배합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OEM 요청을 하는데 그 마진율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인디 브랜드들은 그런 쪽에 화장품에 대한 배합까지 연구 개발할 정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콜마가 만들어준 ODM 쪽에 일단 주문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국콜마가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ODM 쪽에 매출액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률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한국콜마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됐던 한국콜마가 됐던 인디 브랜드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곧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다. 한국콜마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얘들은 이제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총 55% 정도가 되네요.
기초 화장품이 41%, 색조가 14% 정도가 되고요. 11%씩 매출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올해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화장품 용기도 팔아요. 연우라고 해가지고 원래 국내 1위 업체인데 그 1위 타이틀을 뺏겼죠. 왜냐면은 연우라는 화장품 용기 업체는 사실상 그 명품 화장품을 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해외 그 로레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샤넬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의 화장품 용기를 공급을 좀 하고 또 그때 당시는 바이든까지는 친환경이 대세였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용기를 그 친환경 용기로 또 바꾸는 그래서 프리미엄 용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인디 브랜드 쪽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 근데 인디 브랜드들은 얘네 거 비싸가지고 못 쓰죠. 그러니까 애들이 수요가 좀 떨어져가지고 8% 정도의 매출 역성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얘들도 이제 인디 브랜드 쪽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하락폭은 이제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펌텍 코리아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 걔네들은 예전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걔네가 지금 화장품 용기 1위 업체가 됐어요. 1등이었던 연우는 이렇게 할게요. 연우. 옛날에 연우가 이제 상장 기업이었는데 애들한테 인수하면서 잦은 상패가 좀 일어났죠.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HK 이노엔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장률 높은 기업입니다. 어떻게 있고 요거는 음료수인데 매출액이 18%가 역성장한 것은 한국콜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거래처의 잘못 때문에 리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진 만큼의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돈이 이제 환불이 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 자,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 8%에서 9%까지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그 1, 2분기가 다 있는데, 자, 3분기 때도 매출액이 좀 떨어졌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코스맥스가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관세 이슈 때문에 그 거래처로부터 선주문이 좀 들어왔다. 2분기 때 선주문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한국콜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아까 음료수 리콜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7월 달에인가요? 7, 8, 9월? 그쵸. 7월 달에도 음료 리콜 사태가 좀 있어가지고 한 200억 가량의 돈이 좀 날라갔대요. 근데 뭐 그것도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음료 충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온 압축 살균을 해요. 그 거래처로부터. 근데 그것이 약간 좀 품질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장의 유통망에 다 뿌려놨던 음료수를 대고 다시 이제 이게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품비, 물류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어떤 손실 보상비 뭐 이런 것들이 한국콜마로부터 그냥 비용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는 뭐 거래처 잘못이기 때문에 거래처 쪽에서 이제 주문이 좀 들을 겁니다. 거래처가 동원 시스템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원 산업 그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실적 굉장히 안 좋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순위 돈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물어주면 안 돼요. 안 물어주면 한국콜마가 거래처를 다른 데로 바꿉니다. 경쟁사가 있어요. 삼양 패키징 쪽으로 거래처를 바꾸게 되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되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동원 시스템즈 지금 주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쳐받고 있죠 밑으로 그냥.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야죠. 왜냐면 얘들도 실수를 일시적으로 했을 거 아니야. 실수했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면 떨어졌던 주가는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인 사건에 의해서 주가 떨어진 것은 나중에는 주가가 다시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날 거예요. 동원 시스템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4분기 실적까지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아마. 4분기 실적까지는. 그리고 걔들 아마 제조 공정에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제조 공정 공장 가동을 잠시 중단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박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고 그럼 내년부터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 분기 실적 보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이제 완전히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팁입니다. 별얘기를 다 하네요. 네. 일단 한국콜마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1% 증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21%, 순이익도 33%. 일단은 좀 뭐 예쁘네요. 코스맥스보다는 약간 실적에 대해서는 예쁘네요. EPS도 좀 예쁘죠. 41%가 증가했어요. 코스맥스는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1, 2분기 실적까지 전망치가 나왔어요. 이건 뭐 더 나와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0%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네요. 내년도 1분기 때는 이렇고 2분기 때 이렇고. 얘네는 이제 화장품 쪽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중국인에 대한 효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인들이 이번에 올해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가게 되면은 2조 원 정도의 그 일본에서 손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숙박, 쇼핑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볼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에 이제 여행을 좀 갔어요.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가다가 이제 가족끼리 잠깐 갔는데 좀 웃긴 현상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인데 그냥 약간 저렴한 패키지 여행을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렴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우리 가이드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쇼핑 쪽으로 자꾸 저희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참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품질과 가격,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높아졌나 봐요. 일본 가이드들이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소개시켜 줄 제품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과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일본에 갔을 때는 화장품 쪽을 많이 소개시켜 줬어요. 화장품 쪽이랑 제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근데 누가 지금 한국 K뷰티를 놔두고 일본에 가가지고 누가 일본 화장품 누가 삽니까? 시쉐이도를 누가 사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거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성비 뛰어나서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일본 제품을 우리한테 소개시켜 줄 게 없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들이대고는 있는데 그래가봤자 그 뭐 키토산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먹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되게 좀 당황하더라고요,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줄 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업체들도 엄청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건기식 그 어떤 그 제약을 좀 풀어줘가지고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엄청 많은 업체들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일본 업체들 쪽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나또 같은 것도 일단 풀무원에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라또 키나이젠가 뭐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는데 별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중국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가이드들 중국인들 가이드가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 코스를 잡겠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올리브영은 기본이에요. 올리브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볼 때 품질면 측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과 특히 화장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자국 내 거를 신뢰를 안 합니다.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속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오게 된다면은 안티에이징 당연히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기초 화장품 중심의 화장품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디로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디 보습 그쵸. 남자들도 그런 거 필요하니까 얼굴도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 쪽에 관심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쇼핑이 좀 가이드들이 신나게 아마 가이드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성장을 한 전년 대비 25%의 높은 성장을 좀 보고 있고 앞으로도 10%대 후반대의 성장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소비재주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니까 신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는 할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EPS는 연평균 24%의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가 더 중요하네요. 지금이 11월이잖아요. 한 달 뒤면은 거의 이제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눈은 올해 실적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도를 보게 됐는데 내년도의 성장을 얼마나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코스맥스 다시 돌아볼게요. 내년도 성장. 올해는 별로.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내년도 EPS가 많이 오르는데 그럼 PR이 뚝 떨어지겠지? PR이 뚝 떨어지겠지? PR 13이면 매력적입니다. 요거 볼 거예요. 올해는 별로죠. 24.4니까 좀 비싸죠. 내년도는 괜찮고 한국콜마 올해도 괜찮네요. 화장품의 적정 PR은 보통 평균 16인데 애들은 OEM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쳐줘요. 한국콜마보다 코스맥스를 PR을 조금 더 높게 쳐줍니다. 얘들은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제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낮게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상장한 기업이고 HK 이노에는 상장을 했잖아요. 자회사. 그렇기 때문에 PR을 약간 낮게 쳐줍니다. 그래서 평균 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하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콜마의 수익률이 조금 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주가는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냥 섹터별로 따지게 된다면은 그냥 화장품 국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좋아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좀 상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부터 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뭐 이 예약 단계에 있잖아요. 보통 이 변경이 생기려면 여행은 3개월 전에 이제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이제 일본 총리에 대한 그 발언 이슈 때문에 여행에 대한 그 변경은 3개월 뒤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겨울 이때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래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인디 브랜드들의 실적 수혜를 같이 받는 것처럼 펌타코리아는 패키징 업체죠.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인디 브랜드 쪽에 좀 그동안 이쪽하고 좀 연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연우라는 화장품 회사는 고가의 프리미엄 화장품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가 좀 비쌉니다만은 얘들은 화장품 용기가 좀 저렴했어요. 저렴했고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이 선택을 할 때 펌텍코리아가 그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펌텍코리아가 또 좋은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막 법인을 만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마케팅 조직만 있으면은 뭐 마케팅 비용도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 하니까 그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비용 주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서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요. 화장품 인디 브랜드 업체들은 마음만 먹으면 제 후배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뒤에 화장품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야, 잘 되냐 그랬더니 형님 끝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직원 한 몇 명 데리고 그냥 차리더라고요. 그냥 손쉽게. 근데 그에 반해서 화장품 용기는 쉽게 차릴 수가 없습니다. 초기 대규모 설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화장품 용기 업체들은요. 화장품주에 끼지도 못했어요. 감히 네가 어딜 껴. 마치 뭐 메이저리그가 있으면 밑에 마이너리그처럼 인정을 못 받았어요. 보통 야구 보면 메이저리그 보지 누가 마이너리그 봅니까? 그래서 화장품 섹터 그러면 용기 업체들은 빠져 있었어요. 쳐주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왕자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내가 지금 화장품 빨리 런칭을 해줘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런칭이 안 돼요. 그리고 용기 업체는 국내에 많이 있지도 않아요. 경쟁도 치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좀 아랫사람 취급받던 이제 폼테코리아 같은 기업이 지금 완전히 상전이 됐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2위였는데 이제는 이제 1위가 됐어요.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저가 화장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화장품 용기도 약간 저가에. 그리고 2025년도 7월 4일 날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증설이 몇 개 라인이 증설이 됐다는 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이게 요 증설 규모가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생산 능력이 약 40% 정도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캐파가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종료 예정이었던 4공장 설비가 좀 지연돼 가지고 11월 중순 지금이네요. 지금 이제 가동이 이제 일부 가동이 좀 시작되겠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약간 좀 긴가민가한 게 4공장 설비가 지연됐다는 얘기는 4공장에다가 설비를 좀 이전시키려고 했던 게 있을 텐데 이게 또 지연되면 일부 매출 공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리공장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감이 많아요 지금. 일감이 많아가지고 공장 지금 4공장 준공한 뒤에 곧바로 오리공장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다 잘 되잖아요. 해외에다가 막 수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물론 안 팔려가지고 망하는 화장품 회사도 있겠지만은 화장품 용기는 그래도 일단 주문해가지고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투자자들이 했던 말인데 그 장수 있죠. 칼싸움하는 장수한테 배팅을 하느니 그 장수한테 칼을 대주는 그 사람 장인한테 배팅을 하는 게 낫다. 둘 중에 어떤 놈이 싸워서 이길 줄 못 맞추잖아요. 대신 둘 다 칼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칼을 대주는 대장장이한테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 서로 엄청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적에서 나와요. 1등 화장품 뭐 아마존에서 1등 됐던 화장품 회사가 지금 막 리스트에서 사라져버리고 실적 다 무너져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화장품이 또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는 다 칼을 대주는 업체가 있죠. 용기를 대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펌텍코리아죠. 그러니까 펌텍코리아가 가장 큰 수혜. 비슷한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 미국의 골드러시가 좀 있었죠. 금광.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금광 캔다라고 다 갔을 때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거기다가 곡괭이 파는 사람들하고 청바지 파는 리바이스가 돈을 벌었죠. 그 리바이스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얘네는 내년도부터 실적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공장 하나 준공이 올해 됐고 4공장 준공됐고 오리공장을 또 내년도 상반기에 되니까 초기에 조금 설비에 대한 비용이 조금 나오겠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다. 올해 지금 영업이익률이 16%가 증가했네요. 아니 16% 정도가 됐네요. 14% 대신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그쵸. 3분기 때도 15% 매출 증가, 영업이익은 23%가 증가했습니다. 훌륭하네요. 요거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얘들도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2분기 때 선주문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선수요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볼게요. 매출액은 1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6%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7% 증가. 장수 잘했네요. EPS 51% 증가. 자,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때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네요. 영업이익이 21%가 증가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내년도 공장 가동하면서 초기 비용이 나올 수 있어서 내년도 1분기 때 요 영업이익률은 약간 가변적이에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신규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그 계산은 있죠. 그 신규 공장이 금액이 얼마냐, 부동산 빼고 설비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은 그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한 20년 정도로 나눠서 잡으면 되고, 설비 금액이 얼마냐 이제 그 설비 구입 비용까지 알면은 그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용 연수는 한 7년 정도로 잡으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비용이 감가상각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단순 계산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계산했는데 예외적인 기타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공장 새롭게 딱 만들잖아요. 기타 비용은 회사에서도 예측이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야, 이런 비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니까 예비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타 비용이 가장 커요. 변수가. 그래서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은 약간 가변적이다.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안 벗어나면 다행이고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1분기를 지나서 기타 비용이 한 번만 나오거든요. 보통 공장 준공하고 나서 올해 4분기 때 4공장이 준공이 되니까 4분기 때 기타 비용 한 번 나올 거고, 내년도 1분기 때 공장이 완공되면은 또 한 번 나올 거고, 그다음부터는 기타 비용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공장 증설, 신공장에 따른 기타 비용은 이제 일회성으로만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31%가 증가하고, 내년도도 그쵸, 두 자릿수인데 괜찮네요. 그래서 연평균 23%의 꾸준한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이제 창출되면서, 펌텍코리아 같은 그 패키징 업체는 과거에는 무시를 당했지만 지금, 왜냐면은 과거에 화장품 회사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우리나라의 좀 큰 회사였잖아요. 걔들 같은 경우는 자체 화장품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막 고르고 막 그랬어요. pomte코리아 거는 쓰지도 않고 샘플용으로만 쓰고 그랬어요. 공짜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샘플용. 그 정도였는데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화장품 용기 회사는 새롭게 신설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왜냐면 초기 시설 투자에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희소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 K 화장품에 대한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공급할 수 있는 패키징 업체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성장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된다면은 PR 꽤 높게 잡네요. 지금 오늘 주가가, 홈택코리아 한번 주가 보겠습니다. 갔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조금 주가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네요. 53,600원입니다. 53,600원. 이렇게 되네요. 단기 20%. 올해 실적에 대한 이제 적정 주가가 6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내년 정도는 4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장품 쪽에서의 이슈는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적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화장품은 거의 국내 내수용이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실적이 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면은 지금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올 거예요. 지금의 실적 전망치가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게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가 다시 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크게 높게 잡으면서 주가도 크게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그 11월 30일이면은 뭐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지금 3분기 실적 데이터가 모두 나왔잖아요. 이때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 2분기 실적까지 나오면은 그냥 상반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은 반쪽 실적 가지고 반쪽 데이터를 가지고 2025년도 실적을 전망을 하는데 데이터 수가 약간 좀 아쉽죠. 근데 3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4분기 실적이 굳이 없어도 돼요. 4분기 실적 없이 3분기까지 나온 실적만 가지고 올해 장사를 굉장히 잘한 기업이고 대신 주가가 아직 실적 대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저평가에서 그것들을 지금 매집하는 지금 시점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김장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담궈서 내년 봄에 꺼내 먹는 게 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김장 투자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종목이나는 안 돼요. 왜냐? 4분기 실적이 예상 밖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분기까지 잘 나오다가 4분기 때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수요가 꾸준한 그쪽 분야, 소비재 쪽. 거래처가 많고 다양한 고객층이 있어가지고 3분기까지 좋았던 수요가 4분기 때 꺾일 이유가 없는 거.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재구매율, 그리고 교체 사이클이 높은 그런 쪽이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장비 3분기까지 좋게 나왔다가 4분기 때 적자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매달 거래처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장비 그래봤자 거래처 우리나라에 뭐 2군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종목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엄선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무조건 1등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업종 내 1등 이름 대형주고요. 대형주는 성장률이 별로 없잖아요. 좀 그것보다는 조금 주니어 기업들, 고성장 기업들. 그래서 이제 고성장주가 좀 저평가된 종목들 고르는데 그 중에서 1등주.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거죠. 1등주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숨어져 있습니다. 1등주들은 대부분이 거래처들이 다 우량해요. 그래서 미수금 손상 이런 것들이 잘 안 납니다. 만약에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비용을 털어내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매출 채권을 보다가 이건 못 받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못 받는 걸로 대손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손 처리 비용이 높지가 않은 기업들이 1등주들이 별로 안 높아요. 거래처들이 다 우량해가지고. 왜 미수금이 손상이 나느냐? 거래처가 재무 상태가 안 좋고 장사를 못하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망해버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을 때가 그래요. 근데 1등주들은 우량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낮습니다. 두 번째, 1등주들은 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충분히 가격을 시장에다가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원재료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이슈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거나 어떻게 올랐을 때 판매 가격에 반영을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1등주예요. 이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실적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실적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지 누가 실적 앞으로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근데 막상 제가 실적만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특히 부진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재고 자산에서 말썽을 피워가지고 물건이 많이 팔릴 줄 알고 수요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 재고는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재고 손상 차손 이런 거, 재고의 진부화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재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재고 자산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떨궈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원재료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기업체들도 그거 못 맞춥니다. 더구나 이제 환율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서 리스크가 낮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광물, 금속 이런 것들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가격 변동 굉장히 높잖아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 6개월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된 거.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본 결과 현재가하고 괴리율,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40%에서 50% 이상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최상위 1% 한 10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만 좋고 땡 그러면 피크아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눈은 올해 실적도 그렇지만 내년도를 좀 바라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마저도 좋아질 기업, 즉 올해 실적도 좋고 내년도도 좋을 기업,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좀 구성합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제가 특강을 했을 때 그때 가장 크게 꼽았던 종목이 삼영이었어요. 가장 기대가 좋았던. 삼영 같은 경우가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커패시터 필름을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그 필름의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게 단가가 높아요. 초박형 필름이기 때문에. 그 초박형 필름에 대한 공장이 올해 3분기부터 가동이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150%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된다면은 4분기 실적도 걱정할 필요 없이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영업이익이 155%가 나왔어요. 성장률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내년도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가 수익률이 72%인가 아까 잠깐 봤을 때 72%까지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가게 되면 100%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강 들으시고 한 달 동안 제 회원이 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66만 원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이건 2달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일단 가입, 요거는 이제 전화 ARS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저녁 9시에 저희 회원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방송, 공개 방송은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은 안 되네요.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